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내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병해충 방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토양에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양에 공급한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적정 산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의 산도에 따라서 양분의 균형이 깨질 수도 있고 병 발생이 더욱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양 산도의 중요성과 계량 방법, 그리고 토양 산도에 따른 영양 공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마다 토양의 적정 pH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논토양, 밭토양, 가수원의 적정 pH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정 산도를 벗어나 토양이 알칼리화되거나 산성화되면 특정 성분들이 흡수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꼭 토양의 적정 산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먼저 토양의 산성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모재, 쉽게 말해 흙의 재료 자체가 산성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심지어 물을 그냥 줘도 염기성 이온인 석회와 고토가 수소로 치환되면서 토양은 산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활동, 화학비료의 사용, 그리고 식물이 대부분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영양성분을 흡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토양은 산성화가 진행됩니다. 즉 유기물의 충분한 사용과 적정 시비를 지키면 급작스러운 토양의 산성화는 막을 수 있지만 토양의 산성화 자체는 못 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면서 토양을 중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이 산성화가 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데요. 칼슘, 가리, 마그네슘이 결핍되고 조금만 필요한 미량 요소는 과잉으로 흡수되고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을 흡수하여 식물 자체에도 좋지 않고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인산의 고정으로 인한 인산 흡수 불량, 미생물의 활동 억제와 토양 병원군 증가까지 식물이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토양 산성화를 개량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맞게 알칼리분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알칼리분 비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양의 상태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 마그네슘이 낮은 토양은 석회고토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마그네슘 함량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석회고토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산이 낮은 토양은 용성인비를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용성인비는 석회고토나 수도캐처럼 알칼리분이 많기 때문에 인산이 낮은 토양이라면 용성인비를 사용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폐화석의 경우는 칼슘만 공급할 수가 있지만 다른 석회질 비료보다 땅을 덜 경화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할 때는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꼭 퇴비나 비료를 혼용 살포하시면 안되고 살포 최소 2주 전에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퇴비의 경우에는 완전히 부식된 경우 석회질 비료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퇴비들은 완전 부숙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주 정도 텀을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고, 석회질 비료와 퇴비나 질소질 비료가 만나면 암모니아 가스 발생으로 식물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퇴비나 비료의 비분이 손실됩니다. 그리고 석회질 비료의 사용법을 보면 정식 1, 2주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지만 이는 칼슘 공급을 위한 사용법이고 토양의 산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전에는 시비를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은 자연적으로는 산도가 내려가지만 해마다 획일적으로 석회질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반대로 토양 산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양 산도가 7보다 조금 높다면 황을 사용하는 대신에 유안이나 질산암모늄, 황산가리 같은 산성 비료가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해서 토양 산도를 서서히 낮추시는 게 좋고, 다만 토양 산도가 너무 높거나 블루베리나 인삼처럼 삼성을 좋아하는 작물이라면 유황을 이용하여 토양의 산도를 낮춰야만 합니다. 다만 유황의 경우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정식 파종 3개월 전에 사용이 필요하고 pH를 한 번에 너무 많이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pH를 1 정도씩만 낮춰야 하는데 무엇보다 황 사용은 토양이 경화되어 토양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한 유기물 공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토양의 산도를 얼마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토양 산도가 적정 상태가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유기물과 비료를 공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산도를 체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시비 처방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간이 측정기를 구입하셔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 3만원대부터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오차가 좀 컸던 것 같고 1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은 그래도 꽤 오차가 적기 때문에 내 토양의 산도를 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이 측정기를 통해서는 석회질 비료를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정확한 사용량을 체크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내 토양의 산도가 정상인지 아니면 산성 토양인지 알칼리 토양인지는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부족한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토양의 산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지만 토양의 산도가 약간 낮은 산성 토양이나 산도가 약간 높은 알칼리 토양은 연면시비나 관주를 통하여 결핍될 수 있는 양분을 보충함으로써 좀 더 효율적인 양분 관리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내 토양의 산도가 지금 적정 범위를 보인다면 전체적으로 양분의 유효도가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시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적정 pH라고 하더라도 토양의 가리, 마그네슘, 칼슘의 비율에 따라 칼슘의 결핍이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철, 망간, 아연 이런 미량 요소는 산도가 좀 낮은 토양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복합 미량 요소를 관주해 주시거나 연면 시비하시면 좀 부족한 양분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토양이 6.5에서 7.5 정도로 산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면 칼슘 몰리브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양분 흡수가 이제 조금씩 감소가 되는데 특히 철, 망간, 아연 등 미량 요소의 흡수가 좀 어려워집니다. 특히 철은 거의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순이 하얗게 백화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킬레이트 미량 요소를 연면 시비해 주시거나 관주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토양의 산도가 6에서 5.5로 조금 낮다면 철, 망간, 아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양분이 조금씩 이제 흡수율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특히 칼슘, 마그네슘의 염기성 성분이 결핍 발생이 좀 많아지고 질산, 인산의 흡수도 조금씩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를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사종 복비를 연면 시비하시거나 그 다음에 칼슘제와 마그네슘제를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토양이 적정 산도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 칼슘과 미량 요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도움이 되고 약간의 알칼리 토양 같은 경우에는 킬레이트 미량 요소를 관주하거나 연면 시비하시고 조금씩 흡수가 부족할 수 있는 양분을 연면 시비하기 위해 사종 복비를 조금씩 연면 시비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산성 토양이 같은 경우에는 칼슘, 마그네슘 결핍 발생이 많기 때문에 칼슘제나 마그네슘제를 주기적으로 연면 시비해 주시고 조금씩 부족한 양분을 채워주는데 마찬가지로 사종 복비를 연면 시비하시면 부족한 양분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